가 있어. 굳이. 저 1분 해야 돼요. 어? 1번 같은 소리 하고. 너 그리고 토요일날 과학 있다고 그랬지? 그일은 시간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자, 필수에 이제 거기 4번에 비례식인데 그냥 비례상수 K에 대한 겁니다. 비례상수 K에 대한 거. 자, 필수에 이제 4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능 K로 두는 게 자동 반사처럼 나와야 돼요. 아까 지수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요렇게 푸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나중에 그럼 X는 얼마가 돼? 얘 때문에 4K, Y는 자 5K, Z는 6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대신에 4K, Y 대신에 5K, Z 대신에 6K를 대입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미지수가 3개에서 K라는 몇 개로 바뀌어요? 1개.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치환의 개념이랑 비슷한 비례상수로 K로 놓고 풀게 되면 X, Y, Z 대신에 K를 사용하면 되니까 문자가 하나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도 나중에 지수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는 뭐 이렇게 K로 놓고 2의 X제곱이 배웠던 게 이거였잖아. 그렇게 되면 2는 K의 X분의 1이 되어서 밑을 전부 다 K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건 지수. 수원이고 얘는 이제 비례상수로 놓고 푸는데 이 방법이 나중에 가게 되면 더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3x 대 4y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y는 4분의 3x로 풀어도 문제는 풀리지만 분수가 생기니까 계산이 싫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그랬어.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x 대 y는 내항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4 대 3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 또 k로 두는 거야. 그럼 x는 몇 k? 4k, y는 3k. 그러니까 분수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일단 분수가 안 생기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비례상수로 놓는 거는 실제 문제풀이에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꼭 풀라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례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비례상수 K로 치환하다시피 해서 문제풀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아마 시험은 2번이 나올 겁니다. 뭐 얘는 뭐 똑같은 문제가 2번에 있으니까. 자, 2번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능 K로 두겠죠. 능 K로 두겠죠. 그럼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죠. 2번을 일단 먼저 보게 되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문제 먼저 파악하면 x 플러스 y는 몇 k? 6K. 6k. 그 다음에 y 플러스 z죠. y 플러스 z는 몇 k? 3K. 그 다음에 z 플러스 x는 5K. 몇 k? 5k.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x, y 뭐 이렇게 삐리삐리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변변 더한다, 변변 곱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나중에.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 변변 더한다는 얘기는 자, 좌변끼리 싹 다 더하고 우변끼리 싹 다 더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개예요, 좌변이? 식이 3개가 있죠. 그럼 좌변도 결국에는 3개가 있는 셈이 되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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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되는 거 쉽죠? 이렇게까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K 이렇게 되니까 2로 약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몇 K가 돼?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변변 더하는 이유가 뭐냐? 3개를 다 더한 게 7K가 되면 여기서 X 더하기 Y가 여기가 6K가 되니까 Z는 당연히 얼마가 돼? K. 그래서 원하는 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X가 없으니까 X는 몇 K? 4K. 여기서는 Y가 몇 K? 2K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 이걸 얻어내는 게. 그러면 이제 얘 대신에 K라는 문자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K는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K는 구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고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럼 숫자만 남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약분하고 자, 소인수, 그러니까 서로 만드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아마 정답이 3분의 2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방법 이해돼? 이 방법 이해돼?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1번이긴 하지만은 2개일 때도 비례상수 아까처럼
등식이 나왔을 때도 비례상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은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입니다. 자,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자, 얘가 유리함수의 기본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표준꼴이 나오겠죠, 표준형이. 항상 그렇지만 평행이동이 표준형이에요. 굳이 표준형이라는 표현을 2차처럼 쓰진 않지만은, 자, 요 놈이, 자, y는, 자, x-t를 씁니다. k 플러스 q꼴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이동이 들어가? 평행이동이 들어가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q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로그를 배웠으니까 대표적으로 유리함수는 뭐가 생기냐면은 정근선이. 자, 은사야 기억나니 정근선? 여기에서의 정근선 기억나 혹시? 정근선이 뭐예요? 직선에 곡선이 가까이 가는 그 직선을 뜻하는 거야. 정근선은 무조건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지수 로그 했을 때 x축, y축을 정근선으로 했고 평행이동 했던 거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근데 지수하고 로그는 정근선이 한 개씩밖에 안 생겼죠. x축 혹은 y축으로. 근데 유리함수는 두 개의 정근선이 생깁니다. 기억나니? 여기서 정근선 뭐예요?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어차피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똑같은데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거 사실 중2 때 배웁니다. 아니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y는 자 x분의 1의 그래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걸 가지고 뭐 대칭이동 이렇게 시킬 거니까 자 중2 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얘는 자 첫 번째 정의역은 자, 분모가 0이 되는 건 정의역에서 무조건 제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수투를 배우게 되면은 이 리미트 값이라고 해서 극한값을 배우는데 어찌되었건 정상적으로는 분모가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x는 0이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무조건 모든 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제외입니다. 그래서 얘는 x는 이거인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치역이 보게 되면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죠. 자, 1 대입하면 얼마? 1,1 지날 거고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그러니까 1,1이라는 점을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1,1이라는 걸 지나게 되면은 자,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갈비 갈수록 어때요? 점점 작아지겠죠. 뭐 5분의 1, 6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근데 2분의 1이면 역수니까 2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 100분의 1이면 100이겠죠.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쌍곡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쌍곡선이라고 배워요. 똑같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겠죠.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 3분의 1이니까 요 놈이랑 똑같은 현상.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 놈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 중2 때 이거 그리라고 외워 그냥. 근데 뭐 함수 몇 개 대입해서 곡선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은 서로 대칭이죠. 서로 대칭. 그래서 얘를 대칭인 쌍곡선 모양이다 그래서 대칭 쌍곡선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보면 x일 때 값 없죠. 근데 치역도 유일하게 뭐가 값이 없어요? 치역도 0일 때 값이 없죠. 0일 때 x가 뭐든지 간에 1,1, 2도 되고 2분의 1도 되고 3분의 1도 되는데 정근선이기 때문에 얘가 y축이랑 만나 안 만나? x축이랑 안 만나고 얘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자 치역은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역 정역하고 치역에서 하나씩 빠집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대칭관계. 이 대칭관계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칭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정근선이 생성이 됩니다.
정근선이. 자, 정근선 몇 개 있어요? 얘도 정근선이고 얘도 정근선이죠. 그래서 모든 유리함수는 항상 정근선이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기본꼴이죠. 얘 x분의 k나 x분의 1이랑 똑같아. 그래서 기본꼴의 정근선은 x축, y축을 정근선으로 가져서 항상 두 개씩. 근데 두 개는 생략할게. 모든 유리함수가 다 두 개씩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인데 나중에 우리 이제 x분의 k꼴을 할 테니까 k가 양수면 x분의 1이 가장 대표적이죠. 몇 사분면 몇 사분의 생성이 돼? 1사분면이랑 3사분면. 그래서 얘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나올 거고 반대로 음수가 되면은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대칭성인데 걔는 좀 따로 합니다. 첫 번째 0,0에 대해서 대칭이죠. 대칭이란 얘기는 얘를 바늘로 콕 집어서 얘를 이렇게 휙 돌리게 되면 얘랑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 겹쳐지겠죠. 그래서 이게 빵빵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대칭성을 따로 배울 겁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만. 그래서 얘가 x분의 1이지만 x분의 k꼴에서 기본꼴로 바뀝니다. 똑같아. 왜 그러느냐? x분의 1이 한쪽만 그리면 이렇게 되면 x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x분의 3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프 모양은. 단지 k값이 클수록 점점 더 x축에서 y축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려보면 알아요. 쉽게. 자, y는 자,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한쪽만 그릴게요. 1사분면만. 그럼 얼마를 지나요? x분의 1,1 지나겠죠? 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x분의 1이면 자, 노란색으로 얘는 얼마를 지나겠어? 2,1을 지나겠죠? x가 2여야지만 y값이 1이니까 2,1이라는 요점을 지날 거고 1이면 얼마가 돼? 1,2를 지나겠죠? 1,2를 지나니까 요점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3이면은 3,1, 1,3이니까 더 위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의 값 대입해서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거. 그래서 하나 더 하자면은 절대값 k가 클수록 x축, y축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시험에 보기로 하나 나오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기본꼴에서 조금 알아놔야 됩니다. 얘를 평행이동 시키는 게 이제 표준형이거든. 얘가 기본꼴,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다 얘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2차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표준형이 나와야지만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표준형이. 나중에 졸면 좀 깨워. 졸면 안 돼, 나윤아. 처음에 잘 얼마 안 나왔어. 아우, 저거 5시간 수업하면 시계 보면 아직도 1시간 반이나 남았다 생각하고 애들이 좌절하겠다. 얘도 고2 때 애들이 꾸역꾸역 하긴 하더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설명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그래프 몇 개만 그려보면 다 답이 나와. 다 답이. 그리고 이제 얘도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제일 중요한 건 정근선이 몇 개 나온다라고? 2개.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꼴은 x축, y축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미리 그려져 있어. 근데 얘는 이동을 하겠죠. 정근선이. 그리고 정근선이 나오면 무조건 정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정근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요 성질에 따라서 대칭쌍곡선을 임의적으로 그려도 됩니다. 니네들한테 정교하게 그리라고는 안 하니까.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문제 활용할 때만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됩니다. 뭐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 거기 유리함수의 그래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뭐 유리함수 개념은 됐고 시간은 분수함수입니다. 자, 거기 123페이지. 힘들어? 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니네 오늘 정말 충분히 쉬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유리함수 y는 x분의 k
옆에다가 살짝 써놔. 기본꼴이라고. 은근히 애들이 헷갈려요. 얘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123페이지 하고 있어. 찾았니? 그 다음에 저기 왕구하고 민경이는 그거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말 때. 그 개풀, 그 교재. 개풀 그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또 필요하면 다시 또 복사해 줄 거니까 가지고는 있으면 좋아. 어차피 이거 무리함수 이후 부분을 디테일하게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은. 자, 그 다음 거기 네모칸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 시역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이거 나왔죠. 먼저 K가 양수일 때 1, 3, 4분면 음수일 때 2, 4, 4분면. 자, 그 다음에 점근선 항상 두 개가 나오고 4번은 별표를 크게 치고 얘는 나중에 대칭성입니다. 얘는 나중에 따로 할 거야.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5번 K값이 클수록 원점 혹은 X축, Y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무슨 모양이 나온다라고 대칭 쌍곡선 모양이 나오는 거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간단하게 이 그래프 할 거야. 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단순하게 얘부터 해볼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에요? 1만큼 평행이동이죠. x분의 1이니까. 그러면 뭐야? 내 건가? 당근이 왜? 자,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요 그래프가 그대로 얼만큼 이동을 했어? 그대로 1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변함이 없죠, 점근선이. 근데 요 놈이 이동을 했으니까 똑같이 1만큼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요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점근선이 변할 거냐? 똑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점근선이 x는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0이 되는 값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으로 따지게 되면 첫 번째 점근선은 x는 p가 점근선.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식을 정리한 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설명으로 보니까 쉽게 이해되죠? 그대로 이만큼 이동을 했어. 그러면 요 놈도 그대로, 왜냐면 그래프가 1만큼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점근선 얘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1만큼 이동.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순하게 이래 해볼까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요 그래프가 어디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대충 뭐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점근선은 변함이 없지. 그리고 요 놈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올라가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서 y는 2가 되고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고. 상상되죠? 정리되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x-1 플러스 2라고 해보면 x만 얘가 얼만큼 이동을 하고 먼저 1만큼 그 다음 2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정근선도 x는 1, y는 2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근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x는 1, 그 다음에 얘를 무시해. 그리고 y는 얼마가 돼? 2. 그럼 얘로 따지면 얘가 무시되니까 두 번째 정근선은 뭐가 돼? y는 q. 이 두 개를 정근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근선이 나오면 정근선을 무조건 먼저 그리라고.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요 그래프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정근선 x는 1, y는 2 보이죠? 걔를 먼저 그리는 거야. x는 1, 그 다음에 y는 2. 그래서 얘가 x는 1, 얘가 y는 2. 얘를 먼저 그리고 얘가 x축의 역할을, 얘가 y축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1이니까 양수지. 양수면 몇 사분면 아까 1, 3, 4분면이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몇 사분면? 2, 4, 4분면이죠. 그래서 먼저 1부터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모양은 똑같이 그래. 항상 대칭. 그러면
얘가 1, 4분면이니까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고 3, 4분면이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게 요 그래프 그리는 거고. 민경아 이해되니? 눈만 깜빡이지 말고. 너 이해돼? 했잖아 너는 겨울방학 때. 안 했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4, 4분면 그러니까 새롭게 4분면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마이너스 1 K가. 되게 쉬워요. 생각만 단순하게 하면 정근선도 그래서 이제 요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표준형인데 자, 아까 그래프 요렇게 나와 있으면 뭐를 먼저 그려? 정근선이죠. 뭘 먼저 그려? x는 p, y는 q인데 사실 p가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그럼 이제 값이 주어질 테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x는 p 이렇게 q가 음수면 y는 q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이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뭐가 돼? 이 점은 p, q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값이 양수다. 그러면 얘가 새롭게 생긴 1, 4분면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축, 얘가 y축이니까 여기가 새롭게 생긴 3, 4분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정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음수면은 여기가 얘 무시하고 이렇게 생긴 게 여기까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k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건 k가 음수예요. 어렵지 않아.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됐나?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셨어.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봐. 자, 그래서 3번. 자, 크게 별표를 쳐놓고 얘를 뭐라고 그래? 거기다 써봐. 표준형이라고. 자, 124페이지. 그래서 자, 거기 네모칸 한번 봅시다. 그럼 정의역은 이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 정의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점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정의역은 x는 p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자, 치역은 동일하게 y는 q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에 관련된 거는 정의역, 치역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점근선이 x는 p, y는 q라고 나오죠. 그리고 대칭성은 따로 할 거야. 세 번째 대칭성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대칭성은 따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만 더 하고 자, 마무리 할 테니까 자, 얘로 우리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 일반형 나오면 완전 제곱식 고치죠. 얘로 고쳐서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y는 자, 만약에 x 플러스 3에 2x 플러스 7이라고 나와. 그럼 얘는 표준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어떤 게 유리함수냐? 분자는 무조건 상수해야 됩니다. 분자는. 그러니까 분자에 미지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되게 쉬워요. 되게 우리 하트 모양 할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하트 모양. 분모가 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x 플러스 3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무조건 x 플러스 3을 쓸 거야. 이 방법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근데 정기하면 6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필요해? 1. 그러면 요렇게 하트하면 정답 얼마? 2 나오죠. 요렇게 하트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은 얼마가 돼? 얘부터 할게요. 그럼 얼마?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2 해서 얘가 표준형으로 붙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중딩 애들도 합니다. 그래서 정근선이 얼마? x는 마이너스 3, y는 2, k값 양수죠. k값 양수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 나올 거고 정근선 x는 3, y는 2가 되어서 얘를 정근선의 교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래프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리면 돼. 됐죠? 그래서 토요일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함수를 좀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자, 숙제 다 꺼내봐.